우주의 신비. 구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돌로레스 캐논. 클레어는 놀라운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2005년 2월 하와이 코나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하면서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도전하는 데 있어 어떤 한계도 없었습니다. 하와이에서 매일 작은 보트를 타고 나가 돌고래와 수영하곤 했습니다. 코나에 있을 때 나의 강의와 워크숍에 참가했으며 몇 달 후 런던에서 최면 치유 수업을 할 때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평범하게 들리겠지만 그녀를 정말 놀라운 사람으로 만드는 건 그녀가 휠체어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코 장애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참석을 걱정했는데 수업을 하는 곳은 하이디 공원에 있는 개인 소유의 빅토리아풍의 3층 건물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집까지 이어진 돌계단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그녀가 온다는 걸 알아차리기도 전에 이미 참석해 있곤 했습니다. 그녀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그것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을 떠올리며 도착할 즈음 로비로 내려가서 그녀가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도록 도우려고 했으나 시도도 하기 전 이미 그녀는 방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젊은 여성이 너무나도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세션에서 알고 싶어하는 주요한 이슈들 중 하나는 자신의 장애에 대한 원인일 거라는 것도 당연히 짐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팔과 상반신을 사용해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할 수 있었고 다리는 완전히 못 쓰게 된 것은 아니지만 그녀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세션을 시작한 후 그녀는 깊은 최면 상태로 들어갔고 항상 그랬듯이 시작할 때만 해도 내가 어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바다 옆에 있는 커다란 도시 위에 펼쳐진 구름 위에 도착했습니다. 그녀가 표면에 닿을 때까지 아래로 이동시킨 후 거기서 보이는 전경에 대한 묘사를 요청했습니다. 청동이나 구릿빛 같은 색상이에요. 합금 재질로 보이는데 내 발밑에서도 그러한 재질의 느낌이 납니다. 빌딩들도 같은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 모든 것은 구릿빛 오렌지 색상으로 빛이 나고 있어요. 그녀는 어떤 종류의 이동수단이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는데 이러한 일은 전경에 처음 들어섰을 때 곧잘 일어나는 일입니다. 보통 어떤 생명체의 흔적도 없이 혼자 있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생명체나 다른 것들이 그 전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마치 전경이 먼저 나타나고 나머지 배경들이 천천히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밤하늘에 있는 청동구릿빛 색상의 구름에서 유성이 도시 위로 떨어지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녀에게 자신의 모습을 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매우 가늘고 긴 것 같습니다. 다리도 아주 가늘고 특별히 무릎 아래 가요. 옷은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가늘어서 몸이 해골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합금의 재질로 만들어졌군요. 피부는 같은 청동 색상이에요. 가는 팔도 있고 웃기게 생긴 손도 있네요. 손은 엄청 넓어요. 6개 손가락, 거기다 엄지손가락처럼 생긴 옆으로 나온 작은 손가락이 있어요. 몸의 기본 구조물 안에 어떤 물질이 순환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구조물 안에서 돌고 있는 건 밝은 푸른색 액체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녹색으로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나는 호기심이 일었으며 그러한 이상한 장면들이 현재의 삶에서 클레어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를 다시 시공간을 이동시켜 무엇이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불편해하며 멈추길 원했습니다. 움직일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안 보이고요. 몸에서는 그냥 지지지지하는 느낌만 있어요. 괜찮습니다. 당신은 잘 해내고 있어요. 그 일은 이유가 있어 일어나는 것이라 생각되니 잘 견디어 보세요. 몸에서 어떤 느낌이 납니까?
손가락, 등, 다리에서요. 떨리고 있어요. 떠오르는 이미지는 우주 전체 같은 느낌, 행성과 별들 그리고 다른 것들로 꽉 차 있는 느낌입니다. 엄청 거대하겠군요. 우주 공간에 있는 느낌인가요? 아니요, 우주 그 자체입니다. 전체가 되는 느낌이군요. 어떤 기분이 드나요? 자유입니다.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으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느낌이에요. 어떤 것이든 될 수 있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요. 마침내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혼자 있습니까? 나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이며 분리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이들로부터도 그들이 집이라 부르는 장소에 대해 같은 설명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이 익숙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만족했기 때문에 계속 머무르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보가 필요했으므로 그녀를 그 만족스럽고 아름다운 장소로부터 멀리 데려가야 했습니다. 그곳이 그토록 완벽하고 아름다운 곳이라면 왜 떠나기로 선택했습니까? 의무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험들을 모아 전체의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서로 다른 경험들이 수집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진화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그 완벽한 장소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까? 완벽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당신은 정보를 얻고 배우기 위해 그 아름다운 장소를 떠나 어딘가로 떠났군요. 그렇습니다. 분리되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머물러서 더 많은 걸 배워야 하나요?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분리되어야 했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처음에는 행성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경험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네, 행성 말고는 또 무엇이 되었습니까? 좀 더 신축성이 있고 긴 것 같은데 파충류 같습니다. 장기들이 있고 훨씬 다릅니다. 움직임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른 육체를 경험하는 것이 배움들 중 하나였습니까? 네, 그 육체들은 물질적이며 종류마다 모두 다릅니다. 그렇지요. 네, 너무나도 다릅니다.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며 사물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육체에서 육체로, 장소에서 장소로 옮겨가면서 정보를 수집하는군요.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할지에 대해 말해주는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면에서의 부름과 같습니다. 나는 그녀를 현재의 클레어의 몸으로 돌아가게 한 뒤 그녀와 이번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잠재의식을 부를 시간이라 생각되었습니다. 클레어에게 왜 그러한 이상한 외계인의 삶을 보여주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에게 구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구조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영은 어느 곳에든 거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은 생명이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파격적인 표현이었을 뿐입니다. 온갖 우스운 형태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 배움에 필요한 형태에 대한 적응만 필요합니다. 그녀가 자신이 전체 우주라고 느낄 때 봤던 것이 근원입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그것의 부분이며 모든 웃기는 형태들, 모든 구조들이 그 하나됨의 표현들입니다. 그녀가 그 근원 속으로 들어간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주였고 또한 동시에 좀 더 기원적인 순수한 빛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행성이 되기 전 일어났던 일입니다. 기원을 느꼈던 것입니다. 우주가 모든 것이라면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우주의 기원입니다. 우주와 모든 것은 기원인 빛에서 태어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 전에 어떤 단계가 있었을 터이지만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 이전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네, 그것은 이미 모습을 드러냈지만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처럼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한 그녀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전체 현실화들을 함께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통합하는 것입니다. 모든 다양한 현실들을 통합해서 근원으로 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근원은 그러한 통합된 현실화로 무엇을 합니까? 더 커지고, 더 완전해지고, 더 다면적이 되고, 더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근원은 자신에게 첨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군요. 네, 그러나 이제 그녀에게 더 이상 전생의 삶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통합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만 나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이전과는 다른 사고 방식으로요. 모든 걸 융합해서 폭력이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들 사이에서 서로 간의 충돌 없이 개울과 강이 모여 큰 바다를 형성해서 조화와 진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클레어의 질문을 물어보았습니다. 이번 삶에서 그녀는 왜 자신의 척추와 다리의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세계가 어떤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 같은 것입니다. 조화와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대신 모두 다른 방향으로 이끌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몸이 모두 다른 방향으로 이끌리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주위에 부조화가 있었으며 그로 인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부조화. 그녀가 부모에게 끌리고 할머니에게 끌릴 때 그 다른 힘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혼란스러움이 현실화되기 시작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일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잠재의식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 안에 조화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체에서 물러나 조율된 후 다른 관점을 지니고 다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일반적으로 약간 어색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다리의 근육을 쓸 수 있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근육들은 깨어나야 합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왔습니다. 그녀가 육체를 떠나 정화되고 재적응하는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모든 에너지가 조율된다면 바로 그 순간에 전체적인 몸에 대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녀가 다시 돌아왔을 때 위험은 없겠지요. 피로함을 느끼겠지만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대중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더 큰 규모로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조율 작업 후에 또한 다른 방식으로 말을 하게 되어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직접 통과하는 에너지에 훨씬 더 많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지식을 전달하면서 전 세계를 여행할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와 같은 촉발제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다른 이들을 치유할 것이며 그녀는 그 일을 하기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장애에 대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진행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녀는 준비되었으며 커다란 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의심하지만 않는다면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클레어가 깨어나서 자신을 휠체어로 옮기면서 이전과는 다른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미 한쪽 다리를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두 다리를 들어 휠체어로 옮겨야 했었습니다. 다리의 느낌이 평상시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집에 돌아갔을 때 일어나게 될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는 다른 이들의 방해 없이 그녀가 홀로 있을 때 작업이 진행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작업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